워런 버핏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오마하의 현인 혹은 주식의 신, 가치 투자의 대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그는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불리며 다양한 산업에 발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투자 중에서 단 하나의 케첩 브랜드에 투자한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름은 바로 하인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케첩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브랜드 중 왜 하인즈였던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케첩의 기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뿌리는 17세기 중국 푸젠성에서 시작된 케짭이라는 발효 생선 소스였습니다. 짙고 짭조름한 이 소스에는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의 간장과 비슷한 형태였죠. 케첩이 원래 생선 발효 소스였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단짠 케첩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 이 발효 소스는 동남아와 유럽을 거치며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재료도 다양해졌죠.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에서는 버섯, 호두, 멜론 등으로 만든 케첩이 등장했고 색은 갈색, 맛은 강하고 짠 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케첩과는 꽤 거리가 있었죠. 그러다 미국에 전해지면서 이 케첩은 토마토라는 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오늘날의 빨간 케첩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 토마토 케첩은 맛이 일정하지 않았고 쉽게 상했으며 위생 문제도 심각했죠. 어떤 제품은 부패하거나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장 한가운데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인즈. 지금의 하인즈라는 이름은 창립자인 헨리 존 하인즈의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중심엔 바로 그가 있었죠. 186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에서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식초와 피클을 팔던 그는 당시 시장에서 위생 문제와 소비자 불신이 심각하다는 걸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그 도전의 시작이 바로 케첩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가장 강력한 전략은 정직기였습니다. 내용물이 그대로 보이는 유리병을 사용해 신뢰를 높였고 방부제 없이도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천연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위생 기준도 스스로 만들어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보이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당시엔 충격이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당연했던 시대에 정직은 전략이자 도전이었죠. 정직은 최고의 광고다. 하인즈가 일관되게 강조한 이 철학은 브랜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었고 결국 단순한 식품 제조업체를 넘어 미국 위생법 제정에도 영향을 준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브랜드는 또 하나의 아이콘을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새겨 넣습니다. 그것은 제품의 맛도 광고 문구도 아닌 단 하나의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하인즈 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 바로 57. 하지만 놀랍게도 이 숫자는 실제 제품 수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하인즈는 자신이 좋아하던 숫자 5와 아내가 행운의 숫자로 믿던 7을 조합해 57이라는 숫자를 브랜드의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요즘 같으면 댓글로 이게 근거냐 소리 들을 법한데 그 단순함이 오히려 통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기억에 남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런데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57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하인즈를 떠올리기 시작했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말없이 전달하는 시각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병 디자인 안에서도 기능을 갖습니다. 병목 부분에 새겨진 57 마크를 기준으로 병을 살짝 기울인 뒤 그 지점을 가볍게 두드리면 다소 뻑뻑한 케첩도 훨씬 매끄럽게 흐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마법처럼 한 번에 쏟아지진 않지만 이 작은 행동조차 하인즈가 설계한 사용자 경험의 일부였던 거죠. 병을 어떻게 쥐고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까지 설계한 그들은 단순히 케첩을 담은 용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손끝에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브랜드 전체를 대표하고 병 하나가 기억 속 경험으로 남는 방식, 바로 이것이 하인즈가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은 병 속의 숫자를 넘어 제품 전체의 경험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후반 하인즈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바로 스퀴즈형 케첩병의 도입이었습니다. 아이도 쉽게 짤 수 있어요. 이 광고 문구는 미국 전역에 퍼졌고 하인즈는 그야말로 모든 식탁에 오르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스퀴즈 병은 진짜 혁명이었죠. 거꾸로 세우고 눌러 짜는 그 간단한 구조가 그동안 케첩병 앞에서 씨름하던 시간을 통째로 없애줬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라색, 파란색 케첩, 일명 이지 스퀴트 시리즈를 출시하며 케첩을 놀이와 호기심의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식탁 위에 보라색 케첩이라니 상상만 해도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물론 어른들 입장에선 살짝 당황스러웠겠죠. 그 결과 하인즈 케첩병은 미국 디자인 역사에도 남게 됩니다.
지금은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 팝아트의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가 된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디자인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인즈는 단순히 소스를 만드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토마토 자체를 설계합니다. 자체 품종을 개발하고 농가와 장기 계약을 맺어 당도, 산도, 수확 시기까지 관리합니다. 이 철저한 시스템 덕분에 해마다 맛보는 하인즈 케첩은 언제나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2021년 하인즈는 나사와 협력해 화성 환경에서 재배한 토마토로 만든 마르스 에디션 케첩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거친 환경에서도 재배 가능한 식량을 실험하는 과정이었죠. 하인즈는 이 케첩에 화성에서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소스라는 상징을 더했고 브랜드로서도 식품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인즈는 케첩 하나로 지구의 식탁뿐 아니라 미래의 식탁까지 상상하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행보는 이제 식탁을 넘어 투자자들의 시선까지 끌어당기게 됩니다. 2013년 하인즈는 다시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섭니다. 바로 워런 버핏이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죠. 그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브라질의 투자사 3G 캐피털과 함께 하인즈를 약 280억 달러에 공동 인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케첩이라는 너무도 익숙하고 평범해 보이는 브랜드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직접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많은 기업 중에 왜 하필 케첩? 그것도 아무리 익숙해도 너무 일상적인 그 제품에 말이죠. 하지만 버핏의 대답은 단순했고 오히려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하인즈 케첩은 내가 60년 동안 식탁 위에서 봐온 브랜드다. 나는 사람들이 매일 쓰고 쉽게 바꾸지 않는 것에 투자한다. 그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투자자였습니다. 소비자의 습관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광고 없이도 꾸준히 팔리는 제품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에게 하인즈는 단순한 케첩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하나의 문화였던 셈입니다. 이후 버핏은 하인즈를 식품기업 크래프트와 합병시키며 크래프트 하인즈 그룹이라는 거대한 식품 제국을 설계합니다. 그는 단지 케첩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식탁의 습관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인수는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인즈의 새 CEO가 버거킹 본사 출신 경영자라는 점에 주목한 맥도날드는 브랜드 간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40년간 이어온 하인즈와의 공급 계약을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맥도날드 입장에선 경쟁사 출신 인물이 자사 식탁 위 케첩을 관리하는 게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고 느껴진 겁니다. 버핏이 투자했는데 왜 맥도날드가 계약을 끊었지?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 갈등의 배경이 꽤 흥미롭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죠. 당시 업계에서도 하인즈가 버거킹 편을 들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고 맥도날드는 그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셈이었습니다. 브랜드 간 신뢰란 단지 품질이 아니라 누구 편인가를 따지는 냉정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후 맥도날드는 다른 케첩 브랜드로 전환했고 하인즈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유통 전략을 재정비합니다. 기존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아시아 유럽 프랜차이즈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브랜드는 지금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인즈는 수프, 베이크드 빈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루텐 프리, 비건 라인을 운영하고 소비자와 레스토랑을 위한 맞춤형점도 조절 케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첩의 농도와 흐름 속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품질팀도 운영 중이며 미국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하인즈 케첩만 유료 리필 품목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케첩이 무료 제공이 아닌 유료 리필 대상이라는 건 이건 좀 급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게 바로 하인즈가 단순한 케첩 브랜드를 넘어선 이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브랜드는 광고도 CM송도 대대적인 마케팅도 없이 그저 제품력 하나로 소비자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인즈는 단지 케첩이 아닙니다. 그건 문화이자 습관이며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수백만 가정의 식탁 위, 레스토랑의 한 구석, 심지어 우주를 준비하는 실험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한 사람, 바로 워런 버핏. 하인즈는 내가 매일 봐온 브랜드다. 그래서 나는 투자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인즈는 워런 버핏이 선택한 유일한 케첩입니다.